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영상에서는 환상궤도 훈련, 세밀하게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넓게 보는 훈련을 하겠는데요. 이 넓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한 환상에 집중을 하고 그 주변 것들을 함께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퍼즐 맞추기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퍼즐을 100조각이 있으면 그 한 조각만 보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많은 퍼즐을 이렇게 조각을 맞추었을 때 좀 더 명확한 그림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 넓은 시각을 가지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환상 훈련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본다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훈련을 하시면서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냥 어떤 것이 떠올랐다, 어떤 것이 생각난다, 뭐 사과 같은 것이 그냥 생각이 나요, 뭐 그냥 그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느낌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또는 향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러는 느낌, 그런 것도 내가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심이 많이 들지만, 그런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 확신을 가지시는 게 환상 훈련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지난번에 세밀하게 보는 훈련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식탁이 있죠? 식탁 위에 있는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자, 식탁 위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과를 기억해 보세요. 자, 세밀하게 보는 훈련 복습입니다. 자, 사과가 생각났습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자, 어떤 종류의 사과입니까?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색깔이 어떤지 보시고요. 어떤 뭐 빨간색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약간 푸르스름한 녹색의 색깔 같습니까? 느껴지는 대로,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느껴지는 대로 그냥 좀 푸르스름한 것 같아, 그러면 푸르스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색깔도 보시고요. 사과를 360도 뱅 돌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래 위로 또 돌려 보시고요. 예, 그리고 그 표면에 멍자국이 있는지, 택배가 오면서 이렇게 치여서 눌린 자국이 있는지도 한번 살짝 보십시오. 깨끗합니까? 아니면 뭐 찍힌 자국이나 금이 가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과를 칼로 쪼개어 보십시오. 반으로 잘라 보십시오. 사과 속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자, 사과 속의 색깔은 하얗습니까? 아니면 약간 노르스름합니까? 윤기가 있습니까? 물이 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건조한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예, 보시고 또 이제 맛볼 차례죠. 한 입 베어 먹어 보십시오. 한 입 크게 베어서 씹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맛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당도가 좀 떨어진 느낌인가요? 물은 많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 어떤 느낌이 든다, 이러는 것도 실제로 느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자, 뭐 간단하게 하지만 이 복습이었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돌려보고, 쪼개어보고, 먹어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세밀하게 보는 훈련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오감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상 속에서 오감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환상을 보면 그냥 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려고 해요. 이렇게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만 있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과를 했던 것처럼 돌려도 보죠. 우리가 돌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두드려 볼 수 있죠. 그런 감각적인 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게를 재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맛을 볼 수 있죠. 먹어서 맛을 보면서 맛있다, 맛이 없다, 짜다, 맵다, 달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맛보고 들리는 것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나한테 어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귀를 기울여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소리가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냄새. 코 후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봤는데, 사과를 봤는데 사과 냄새 맡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향기가 나네요. 어릴 때 정말 맛있는 사과 그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냄새를 맡아볼 수 있어요. 또는 냄새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보기는 좋았는데 사과 냄새가 조금 약간 양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오감을 활용해서 환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도 우리가 사과를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요번 영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과를 떠올렸을 텐데요. 어때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똑같은 사과를 생각해냈는데, 그때와 지금 본 사과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다른 분도 있을 겁니다. 크기가 다르든지 맛이 다르든지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종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왜 달라지냐 하면 나의 마음 상태라든지 나의 신앙의 컨디션이 달라졌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변했다든지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요. 조금 어떤 안 좋은 쪽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러면 옛날 거하고 지금 본 게 달라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달라지는 대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왜 그런지만 아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달라진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은 모습이면 안 좋은 모습 그대로 우리는 보고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넓게 보는 훈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탁 위에 있는 사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식탁, 식탁 테이블이죠. 그 위에 있는 사과를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힘이 들어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렇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식탁 위에 있는 사과를 자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셨습니까? 생각나셨으면 그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 집중하시고 제가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자, 식탁 위에 사과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죠? 네. 한 개입니까? 아니면 몇 개입니까? 한 개인가요? 몇 개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식탁 사과 아래에 혹시 쟁반이나 접시 같은 것이 받침이 놓여져 있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예. 이제 사과에서 다른 것으로 점점점 시야가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식탁은 자, 이제 지금은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식탁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둥근 식탁입니까? 직사각형의 식탁입니까? 타원형의 식탁인가요? 식탁의 모양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살펴보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식탁의 모양하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느낌상 좀 둥그스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둥그스름한 식탁이다 라고 믿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식탁은 유리가 깔려 있나요? 식탁을 관찰해 보세요. 유리가 깔려 있습니까? 또 식탁 위에 예쁜 천 같은 걸로 덮여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펴보시는 거고요. 자, 또, 자, 이제 이 식탁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되어 있나요? 식탁의 재질도 한번 보세요. 식탁의 다리도 한번 보시고, 다리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그냥 직사각형의 기둥같이 생겼습니까? 원형인가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살펴보시고,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식탁 위로 올라오시고, 식탁 위에 아까 사과가 놓여 있었죠? 이 사과 주변에 식탁 위에 또 다른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뭐 다른 물건들이 혹시 놓여진 게 있습니까? 한쪽 귀퉁이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혹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약통 같은 게 있습니까? 먹다 남은 뭐 과일 조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다가 덮어두었던 책이 한 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지 식탁 위를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가요?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네.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식탁에 의자는 몇 개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식탁의 의자가 어떤 의자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네. 혹시 그 의자에 혹시 누군가 앉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네. 다 보셨습니까? 네. 다 보셨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눈을 계속 감은 상태에서요. 이어서 환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제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식탁 주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싱크대 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환상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셔서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싱크대. 자,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는 거예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까? 자, 이제 개수대 있는 쪽에 서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있는가? 자, 빈 그릇이 놓여 있나요?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그릇들이 차곡차곡 정리돼서 지금 말리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싱크대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뭐 도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거지 해야 될 뭐 밥그릇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살펴보시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무엇이 있습니까? 뭐 냄비 같은 게 혹시 올려져 있나요? 만약에 거기에 냄비 같은 게 있다면 그 뚜껑을 한번 열어서 속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먹다 남은 국이 있나요? 찌개가 있나요? 아주 빈 그릇입니까? 빈 냄비입니까? 보시고 다 보셨습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보셨으면 이제 그 위를 고개를 약간 들어서 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납장이 있죠? 수납장 문이 닫혀져 있으면 열어보세요. 자, 문을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열어보시고 어때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접시, 쟁반, 또 뭐 그릇, 컵,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물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혹시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림자처럼 형상은 아닌데 뭔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드는 것도 있나요? 생각에 집중을 하세요. 예, 또 한번 열어보시고, 네, 뭐 또 옆에도 있으면 옆에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뭐 더 살필 것이 있으면 더 살펴보십시오. 됐습니까? 자, 이제 수납장을 다 보셨으면 이제 뒤로 돌아서셔서 여러분 주방에 있는 냉장고 있으신가요? 이제 냉장고로 한번 가볼 겁니다. 지금 환상훈련, 넓게 보는 훈련 하고 있습니다. 자, 냉장고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자, 냉장고가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세요.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을 따라가지 마시고, 자, 냉장고를 한번 밖에서 한번 전체적인 걸 보세요. 자, 브랜드가 있나요? 어디 브랜드의 냉장고인가요? 한번 보시고, 크기는 얼마만한가요? 양문 냉장고인가요? 문이 하나짜리인가요? 자, 보셨으면 자,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 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여시고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방식은. 자, 위에 칸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뭐 어제 그제 과거에 넣어 놓았던 뭐 음식이라든지 식재료, 식료품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넣어놓지 않은 뭐 그런 다른 게 내가 처음 보는 게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대로 가시면 돼요. 보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칸도 한번 보세요. 밑에 칸에는 뭐가 있는가 보시고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또 홈바도 있죠. 홈바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는 뭐가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는 방법은 뭐 사과 보듯이 마찬가지예요. 보셔서 꺼내 볼 수도 있고 뚜껑을 따서 뭐 음료수 같으면 마셔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적혀 있는 글씨가 있으면 글씨 같은 것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보셨습니까? 자, 이제 또 남은 게 한 가지 있죠. 자, 냉동실. 자, 냉동실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자, 냉동실을 한번 열어봅니다. 봉지에 쌓여져 있는, 얼어 있는 것들, 봉지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뭐 꺼내보셔도 됩니다. 봉지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가 보세요. 한번. 자, 하나, 둘, 셋 꺼내보세요. 뭐가 있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십시오. 자, 보고 계십니까? 네. 자, 뭐 옛날에 먹고 남아서 넣어 놓았던 떡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생선, 또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얼려놓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 집에는 떡갈비를 사두었는데 그게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여러분들 지금 환상 속에서의 냉동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쭉 살펴보십시오. 다 살펴보셨습니까? 예, 다 살펴보셨으면, 자, 이제 냉장고 문을 닫으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게 갔죠? 예. 지난 영상에서는 세밀하게 쪼개보고 돌려보고 뭐 이렇게 많이 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또 물건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식탁 주위에 뭐가 있는지, 식탁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았고, 또 일어서서 싱크대로 이동을 해서 싱크대 위를 살펴보고 문을 열어보고, 또는 돌아서서 냉장고 안을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이 있고 새로운 시야를 옮겨 다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넓게 보는 훈련을 이제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세밀하게 보면서 넓게 보는 훈련까지 이어서 쭉 연결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환상 속에서 아마 있게 될 겁니다. 힘도 많이 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환상을 보는 데서 꼭 인식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냉장고를 봤죠. 우리가 냉장고 그러면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열어보는 겁니다. 열어보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우리는 살펴볼 뿐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자동차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릴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또 내가 보는 환상은 좋은 것만 봐야 되라는 생각 자체도 버려야 됩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좋지 못한 것은 좋지 못한 대로 보여지는 것에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환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궁금증을 가져야 돼. 이게 뭐지? 이게 왜 보여졌지?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죠. 어떤 느낌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환상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냉장고를 열었는데 바나나가 있어요. 그 바나나가 껍질이 반이 벗겨져 있는 게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바나나가 왜 벗겨져 있지? 이 바나나가 왜 그 껍질이 다 있는 채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반이 벗겨진 상태로 들어가 있을까? 이거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가지는 거고, 이 바나나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그 질문이 풀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 속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궁금증도 가지고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감을 활용해라. 환상 속에서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감, 눈, 코, 입, 귀 다 있잖아요. 손 이런 걸로 다 그 속에서도 만져보고 느껴보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환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든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떤 느낌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꼭 내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것들, 이러는 것들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상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또는 안 좋은 것, 또는 너무 좋은 것,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하고 뭔가 좀 다른 것이 보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심을 가지시고 왜 그렇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셔야 돼요. 환상 속에서 다 안 풀려집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나와서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봤던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활을 하는 거죠. 생활하면서 하루의 일상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게 뭘 의미했지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궁금증을 가지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이 그냥 알게 되는, 깨달아지는 단계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환상을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그렇잖아요.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보았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환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진 것이 그 속에서 다 풀어지지 않는 것은 현실 속에서도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환상 기도를 하시면 그 환상의 내용을 마음속에 담아 두시라. 그리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마음속에 되새기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